탄수화물 중독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 24세인 우모 씨는 빵 중독이라고 불릴 만큼 빵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매일 한두 개의 빵을 꼭 챙겨 먹고 하루 한 끼 정도는 피자나 라면 등 밀가루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가족들 모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 냉장고에는 빵, 과자,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이 빼곡합니다. 실제 주변에는 빵과 간식을 끊임없이 찾거나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달콤한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명적인 탄수화물 중독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내분비센터 유재명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서 네. 술도 담배도 아닌 우리가 주식으로 네. 늘상 먹고 있는 탄수화물을 네.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칼로리원으로서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이것이 그 쓰고 남은 그 탄수화물이 그 지방이라든가 근육에 모여서 글리코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많으면은 지방 분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그 지방분 중에서 중성지방이라는 그런 물질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탄수화물 중에서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 즉 빵이라든가 그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단 것들이 주요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췌장에서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돼서 그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지만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슐린에 의해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혈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순당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공복감을 느끼고 또 단 것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결국에 와서는 탄수화물 즉 단순당의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돼서 오는 것들을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췌장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 와서는 인슐린이 나중에는 분비가 질되니까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도 많이 올라가고 복부 비만도 생기고 당뇨병이 결국에 와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고 그래서 항상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네. 중독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네, 것인가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뇌에서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어떤 그 쾌락 같은 어떤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자꾸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수용체가 감소가 돼서 도파민을 낮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단순당을 단 것을 먹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좀 적게 나오니까 더 많이 이제 더 많은 단순당을 먹어야지 또 도파민이 올라가서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쾌락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특히 술이나 담배도 어느 정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듯이 이것도 그런 도파민 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먹다가 갑자기 안 먹으면 몸에서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중독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당대사 전문가인 리처드 헨리 박사의 탄수화물 중독 진단을 위한 설문 내용인데요. 5개 이상이면 중독을, 8개 이상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잘 먹었어도 점심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고프십니까? 빵, 떡, 과자, 떡볶이, 사탕, 초콜릿 등의 음식을 끊기가 어렵습니까? 식사를 마친 직후에도 여전히 더 드시고 싶으십니까?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음식을 드십니까? 밤에 야식을 하십니까? 과식을 하고 나면 노곤하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오후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십니까? 배가 불러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식사량을 줄였다가 과식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탄수화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이영란 영양팀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단당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단당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흔히 먹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단당류라는 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 블록,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블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블록이 한 개, 두 개 있는 게 단당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복합당이라는 것은 이 블록이 1000개, 10,000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먹을 때는 1000개, 10,000개를 먹지만 몸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1개, 2개짜리로 소화를 시켜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형태가 원래부터 1개, 2개인 단당류의 경우에는 바로 흡수가 되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요구하고 혈당을 급상승하게 하는데요.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흔히 먹을 때 단맛이 나는 설탕이라든가 사탕, 꿀, 물엿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커피도 단 커피, 단 과자, 단 떡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갈아서 만든 것들,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들, 빵이라든가 떡 같은 경우에도 바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더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 할 수 있겠고요. 또 탄수화물 중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천연식품의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옥수수 이런 제품들도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섭취를 해야 건강하게 섭취하는 게 될까요? 일단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럴 때는 중등도로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권장합니다. 일단 식사를 하실 때는 밥은 정제된 쌀밥보다는 복합된 잡곡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권장하고요. 한 가득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작게 한 3분의 2 공기 정도로 줄여서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줄여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라든가 아니면 키라든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먹는 양은 약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찬을 조금 더 넉넉히 섭취해야 되는데 기름기가 없는 육류라든가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좋고요. 또 비타민과 무기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는 대사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채소 반찬을 넉넉하게 많이 그렇지만 싱겁게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음료로 그러니까 단차라든가 주스라든가 이런 거 섭취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단맛이 적은 보리차라든가 아니면 홍차나 커피도 블랙커피 이런 것들을 후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GI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GI 식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GI 식품에 관심이 많고 GI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GI 식품이 무엇인지 또 GI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GI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식품을 섭취한 다음에 혈당을 얼마만큼 올리는지에 관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포도당을 100으로 해서 70 이상일 때는 고 GI 식품, 56에서 69일 때는 중 GI 식품, 55 이하일 때는 저 GI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 GI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 GI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면서 인슐린 필요량을 감소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당뇨에 좋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GI 식품이 낮은 식품이 과연 좋은가라는 거에는 의문점이 많은데요. GI 식품, 그러니까 저 GI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기름으로 조리했을 때 GI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운 감자의 경우는 GI가 85, 그다음에 감자 튀김의 경우에는 57입니다. 요 GI 수치만 가지고는
구운 감자보다 감자 튀김이 더 좋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량적인 면에서는 구운 감자는 93칼로리, 감자 튀김은 532칼로리로 무려 5배 이상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GI를 가지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꼭 GI를 가지고 식품을 선택하고 싶으면 GI와 함께 열량을 같이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량이 비슷한 밥을 예를 들면 쌀밥의 경우에는 GI가 92이고 보리밥의 경우에는 GI가 25로 굉장히 낮습니다. 열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보리밥을 선택하면 건강상 또 혈당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당 지수만 가지고 식품을 선택할 때는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비만과 당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식을 섭취하는 데도 많은 장애 요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탄수화물의 달콤함을 떨쳐버리시고 식습관 개선으로 탄수화물 중독증 극복!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보세요.